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키가 더 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키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 키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SNS에는 죄다 팔등신 초두 외계인들 뿐인데 우리 아이 키는 어떡하지 이거? 고민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연스레 키 크는 약, 키 크는 영양제에 대한 관심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키 크는 영양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약사로서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키 크는 약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약으로 키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질풍노도의 성장기,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 관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물론 키 성장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영양, 운동, 수면,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최적화해주면 키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아니 그런데 말이 쉽죠. 학원 뺑뺑이 돌려야 돼. 학교 숙제하랴, 학원 숙제하랴. 충분한 수면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래, 약이라도 먹여보자. 키 크는 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 키 크는 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런저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키 크는 영양제를 먹으면 우리 아이도 서장훈 씨처럼 클 수 있을까요? 온라인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우선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즉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네이버, 아마존, 쿠팡 등에서 판매되는 소위 키 크는 약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모두 약이 아닙니다. 식품이에요. 그게 왜 약이든 식품이든 키만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약과 식품은 태생 자체가 다른 물건입니다.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의약품과 식품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특정 효과가 검증된 게 의약품입니다. 효과가 특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미미한 게 식품이에요. 제조 환경이 엄격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규제나 요건이 덜 까다로운 게 식품입니다. 사전 심의된 내용만을 광고할 수 있는 의약품, 과대 광고를 아무리 때려도 사후에 발견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게 식품이에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큰데요. 이를 노려 식품이 아이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자주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이 갖는 법적 가벼움을 악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는 오늘도 학부모님들이 클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 영양제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정말 좋은 원료 써서 만들었다. 유럽산이다. 그런데 과연 좋은 원료란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왔으면 무조건 좋은 원료일까요? 중국산은 나쁜 건가요? 자, 영양제 업체들이 말하는 좋은 원료라는 일단 주장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의약품과 달리 영양제는 원료의 품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가 우선 힘들고요. 반대로 의약품의 경우 GMP,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통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 않죠.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광고의 좋은 원료 주장은 대부분 마케팅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원료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곳은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수행된 영양소와 어린이 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은 상대적으로 키가 큰 집단은 다음에 세 가지를 잘 먹는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름 아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탄, 단, 지. 아니 이러려고 내가 유튜브 검색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 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키 크려면 결국 뭐다? 탄, 단, 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기초 영양소가 키 성장에도 핵심이었다는 건데요. 반대로 발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에너지 섭취량이 낮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물론 비타민이나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 등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아이들은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먹고 이것저것 잘 먹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비타민 등의 미량 영양소 섭취 또한 자연스럽게 많았다는 것일 뿐이지 밥, 우유,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비타민만 잘 먹어서 키가 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거. 반대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청량음료, 탄산음료, 뭐 콜라 같은 거겠죠. 케이크, 쿠키, 패스트리, 파이, 빵류, 다 맛있는 건데. 즉 돌고 돌아서 골고루 잘 먹는 게 키 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아이는 밥을 너무 안 먹어. 너무 입이 너무 짧아. 미치겠어. 탄수화물 내가 좋은 거 다 해줘도 안 먹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특정 영양제로도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비타민 A나 B, D 등과 칼슘, 철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급의 제품. 중요한 건 뭐다? 의약품 등급의 제품 아무거나 먹여주시면은 큰 문제 없으니까요. 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이 너무 짧은데 성장 호르몬 주사라도 맞춰볼까요? 네, 우선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장애 아동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뇌에서 성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못한다든지 그런 장애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아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 소마토트로핀과 같은 성장 호르몬 주사입니다.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성장 호르몬 주사 보험 기준을 상향시켜줬어요. 여자아이의 경우 153cm 이하, 남자아이의 경우 165cm 이하라면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나 옛날에 좀 늦게 태어났으면 나 이거 건강보험으로 맞을 수 있는데 진짜 아깝다. 이에 더욱 많은 소아 청소년이 건강보험을 통해 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몇 센치나 더 클 수 있을까? 자, 특발성 저신장증 소아 청소년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로 치료할 경우 단기간 신장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발성 저신장증이란 100명 중 키가 작은 순서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진짜 안 돼 이거?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내에 약 3인치, 그러니까 7.5cm가 성장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와, 7cm나 큰다고? 대박인데? 그런데 다만 장기간 추적 관찰해 보면 결국 사춘기가 오는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지 땡겼었다는 거죠, 미리. 역설적으로 성장판이 조기에 닫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 크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관계자는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성장 호르몬에 대한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터너 증후군, 출생 시 임신 주수에 비해서 매우 작게 태어난 아이, 특발성 저신장증의 소아를 제외하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현실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면은 키 성장은 단순히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영양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탄단지. 부모님들은 청소년, 자녀의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건강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몸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키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키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인 최대 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건강한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안녕. 키 컸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어. 나도 키가 내
여러분은 꼭 180 화이팅!